네, 이번 시간은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100% 출제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출제 안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교재 250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인데, 자, 분량이 뭐 적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원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앞에서 우리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는 이제 조금 귀에 익숙했죠. 근데 제조간접비가요, 크게 제조 부문에 들어간 제조간접비와 보조 부문에 들어간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자, 제조 부문이다 하는 건 말 그대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그쪽 부문을 말하는 거,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보조해주는, 예를 들어서 동력, 수선, 그 다음에 공장 사무, 구매, 인사관리, 여기는 직접 제품에 관여하진 않지만 제품을 제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부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으면 제조 부문의 조립과 절단, 자, 이게 제조 부문이라 그러면 보조 부문은 전력 공급해주고 수선해주고, 여기에도 제조간접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 각 부문별 제조간접비입니다. 요 보조 부문에 있는 제조간접비를 각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조간접비가 나중에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서 제품 하나당 제조 원가를 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 부문에 있는 거를 제조 부문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배부 기준이 그렇게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부문 간접비를,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한다 해서 정리가 된 표입니다. 자, 배부 기준 해서 뭐 재료비는 뭐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보통 하고요. 노무비, 인건비는 뭘로? 종업원 수, 사람 숫자 또는 뭐 노동시간으로 해라. 딱 조건이 달리면 노동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대로 배부해 주면 되고요. 대개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종업원 숫자를 보통 한다. 자, 뭐 복리후생비 여기도 있네요. 복리후생비도 사람 숫자가 많은 부서는 많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를 어느 만큼 사용했느냐, 사용시간.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10중 8구는 면적. 건물과 관련된 것들은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 적게 차지한 만큼 그 비율대로, 자, 간접비를,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나눠주고요. 전력비, 전기세는 우리 에어컨 틀어보면 뭐 누진제에 의해서 막 나오죠. 자, 기계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집으로 따지면 에어컨 평수 있죠, 큰 거. 그거에 운전시간 해서 전력비를 배부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비는 수선 횟수. 요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수도료는 수도 사용량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운반비는 운반 거리, 운반 횟수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요 노란색으로 된 것들 막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문제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적응이 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암기해야 되겠지만, 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252페이지 보시면, 자, 확인학습 이론시험 1번. 다음은 보조 부문비 배부 기준이다. 어디로? 제조 부문으로.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배부 기준은 74에 나왔는데요. 구매 부분은 뭐 주문 횟수, 주문 비용, 이걸로 하면 뭐 얼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동력 부문은 뭐 마력 곱하기 운전 시간 또는 사용한 전력량, 전기 용량 뭐 요 기준으로 가면 되고요. 노무 관리, 사람이죠. 자, 인건비는 뭘로? 사람 숫자로 해야죠. 이거 뭐예요? 수선 횟수, 수선 유지 기간. 이거는 수선비에 대한 배부 기준입니다. 완전히 확 다르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검사는 검사 수량, 뭐 검사 횟수 시간 이걸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장 건물이 재산세. 자, 힌트는 이거예요. 건물.
건물이 크면 클수록 자산 가치가 가격이 비쌀수록 재산세는 많이 나오죠. 자,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원가에 배분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 자, 여기 재산세는 어쨌거나 공장 건물이 아무리 비싸도 면적을 어느 만큼, 각 부서별로 면적을 어느 만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면적입니다. 자, 뭐예요? 연면적 비율. 각 제품 생산 라인이 면적, 건물은 면적 딱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공장이 임차료, 월세. 그러면 공장 면적으로 가겠죠. 자,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배부 방법. 그러니까 면적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는 배부 기준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각 배부 기준에 맞춰서 배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배부법, 다음 화면에 단계 배부법, 세 번째가 상호 배부법 나오는데 3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우선 직접 배부법은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제조도 하는 회사에 회계 담당자로 갔다. 중소기업 있죠. 규모가 작은 데는 대부분 요 직접 배부법 씁니다. 제조간접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자, 직접 배부법은 자, 아까 보조 부문이 이렇게 전력과 수선 부문이 있었죠. 근데 전력 부문도 수선할 수 있고 수선 부문도 전기를 써요. 근데 우리는 얼마 안 돼. 그러면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 주지 마. 그냥 다이렉트로 제조 부문으로만 보조 부문 상호끼리는 서로가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자, 무시하고 모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한다 해서 직접 배부법. 직접이냐 간접이냐 기준이 보조 부문에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겁니다. 자, 배분 절차가 간편하죠. 대신에 상호 간에 들어간 거를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가장 떨어집니다. 자, 요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직접 배부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예제 1번 주식회사 한우물은 직접 배부법 이렇게 단서조항이 주어졌습니다.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 요겁니다.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부문에서 보조부문에는 전력부문과 수선부문이 있어요.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은 제조부문에 있습니다.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요걸 찾아라는 겁니다. 자, 직접 배부법으로 해서 자, 시간이 표를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풀이해 놓은 거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절단 부문에 보낸 게 얼마냐 하는 건데 자, 이쪽에 보세요. 우선 전력 부문부터. 전력 부문은 20만 원입니다. 보조 부문의 전력 부문은 자, 전력 부문 배부 기준 여기 구분 보면 전력 부문 동력 공급 기준으로 하고 수선 부문은 수선 공급 또는 시간으로 배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3대1 물론 여기까지도 있지만 지금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끼리는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안 하고 3대1 비율 요 전력 부문 20만 원은 3대1 비율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20만 원 곱하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400이죠. 곱하기 400분의 자, 조립 부문은 300입니다. 자, 20만 원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5만 원이 나옵니다. 20만 원 중에 15만 원 이로 갔어요. 자,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자, 절단 부문은 400분의 2개 합친 거 400분의 절단 부문 100 그럼 4분의 1 예, 5만 원 해서 이렇게 얘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로 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요거죠. 자, 수선 부문 36만 원을 배부할 때 수선 부문은 수선 공급 자, 시간 50시간 30시간 보조 부문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배부법이니까. 그럼 36만 원 곱하기 2개 합치면 80이죠. 80분의 자, 조립 부문은 그 중에 50이에요. 8분의 5 그러면 얼마? 22만 5천 원. 자, 36만 원 중에 22만 5천 원은 조립 부문으로. 자, 그 다음 나머지 절단 부문은 뭐예요? 30이죠. 80분의 30. 그러면 나머지 13만 5천 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자, 요 합계 금액은 20만 원에 요거 두 개 더하면 30 해서 보조부문 합계 요거 두 개 합치면 37만 5천 원.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 57만 5천 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수선 부문 36만 원 중에서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에 가는 금액은 얼마냐. 요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5천 원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게 직접 배부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단계 배부법. 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완전히 복잡한 거는 상호 배부법이고, 자, 여기 보시면 단계 배부법. 보조 부문들 간에도 한 번 정도는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배부를. 배부 순위를 대신에 정해야 됩니다.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정한 다음 그 배부 순위에 따라 보조 부문비를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건 회사 사장님 마음이죠. 보조 부문간이 용역수수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접 배부법보다는 정확하지만 상호 배부법보다는 덜 복잡하고 정확도는 직접 배부법보다는 낮죠. 자, 그래서 아까는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 안 하고 했지만 단계 배부법은 자, 여기는 수선 부문을 먼저 하기로 했다 그러면 수선 부문을 요 전력 부문에도 한번 보내주고 절단 부문도 보내주고 조립 부문도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자, 수선 부문은 자기한테 못 주는 거죠. 자, 끝났어요. 1차 배부. 그 다음 원래 있던 거에 수선 부문에서 넘어온 것까지 더해서 2차 배부 나눠줍니다. 자, 2차 배부.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간다 해서 옛날에는 요게 뭐 계제식 뭐 배부 뭐 단계 배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계 배부법입니다. 예제 2번. 자, 요거 255페이지에 있는 거. 주식회사 한우물은 단계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과 보조부문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여기 있습니다. 자,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 이쪽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아, 물론 문제가 여기다 추가되긴 해야 돼요. 자, 이 회사는 전력 부문을 먼저 한다라는 게 자, 단서 조항으로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하겠습니다. 전력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풀이는 해놨는데요. 자, 우선 얘부터 하는 겁니다. 얘부터 보조 부문에도 주는 거예요. 자, 전력 부문 20만 원을 전력 부문 동력 공급 요 기준으로 300, 100, 100. 자기는 안 해요. 자, 요 방식으로 나눠줘라.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자, 우선 조립 부분부터 할까요? 전부 다 더하면 얼마예요? 300, 400, 500이죠. 500분의 자, 조립 부문은 300입니다. 5분의 3. 20만 원 곱하기 5분의 3 하면 12만 원을 전력 부문 20만 원 중에 12만 원을 이쪽으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단 부문은 500분의 100. 그러면 4만 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또 4만 원. 다 더하면 20만 원 나와야 됩니다. 요 금액. 자, 얘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다 이쪽으로 배부해 줬습니다. 앞에서 직접 배부법보다 다른 거는 수선 부문에도 줬다는 거. 자, 이제 수선 부문을 마지막으로 2차 배부할 차례입니다. 원래 있던 36만 원에 새로운 거 4만 원 두 개 더하면 40만 원이에요. 요 40만 원을 이쪽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데 수선 부문은 수선 공급시가 50, 30 있습니다. 얘는 이미 끝난 거니까 필요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36만 원. 아니죠. 40만 원이죠. 40만 원 곱하기 자, 두 개 합치면 80이죠. 80분의 자, 조립 부문에는 58분의 5 그러면 얼마? 25만 원 계산기 두들기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은 얼마예요? 절단 부문은 30, 80분의 30 곱하기 하면 15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수선 부문을 절단 부문으로 보낸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물어보는 거 있죠. 15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엔 상호배분법입니다. 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순서를 정해서 어느 한쪽만 받았죠. 이번에는 상호 간에 한 번씩 다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자,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 간에도 배부된다. 따라서 원가 배부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조부문끼리도 서로 다 주고받았으니까 대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소규모 기업에서 적합하지 않고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직접배부법은 소기업,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은 중기업, 그 다음에 요 상호배부법은 대기업,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배부법은 자, 이쪽에 보시면 1차, 2차, 3차 배부로 나눠져요. 자, 우선 수선부문부터, 자, 수선부문부터 한번 다 나눠줘요. 그 다음 전력부문, 얘도 다 나눠줘요. 수선부문에도 주고, 절단, 조립도 보내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서로가 주고받은 것들이 있겠죠? 요거를 마지막으로 3차 배부를 또 한 번씩 해줍니다. 얘도 한 번씩. 해서 3번에 걸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엔 방법을 달리해서 주식회사 한두몰은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쭉 해서 자,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 우선 요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보내는 거 요걸 찾을 건데요. 우선 전력 부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만 원을 이번에는 여기 3군데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문도 3군데 다 이렇게 줄 겁니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요 추가로 들어온 돈 요것들만 마지막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볼 때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20만 원부터 전력 부문은 요 전력 부문 요 기준이에요. 300, 100, 100 다 더하면 자 500이죠. 20만 원 곱하기 500분의 자 우선 조립 부문은 300입니다. 5분의 3. 그럼 전력 부문 20만 원은 5분의 3 하면 12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 5분의 100이죠. 요거 5분의 100 하면 예, 4만 원. 요것도 5분의 100이니까 4만 원. 자, 그래서 20만 원 중에서 12만 원, 4만 원, 4만 원. 자, 이렇게 배부해 줬습니다. 1차 배부. 자, 그 다음 2차 배부. 수선부문 36만 원. 자, 요 36만 원을 3군데 나눠줄 겁니다. 곱하기 수선은 기준이 50, 30, 여기 10이에요. 3개 더하면 90이죠. 예, 90분의 조립 부문은 50, 9분의 5 그러면 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립 부문에 20만 원. 자, 그 다음은 90분의 30 절단 부문 요거죠. 그러면 얼마? 1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 90분의 10 36만 원 곱하기 90분의 10 하면 예, 얼마? 자, 전력 부문 4만 원 4만 원 요거죠. 수선 부분 지금 하고 있으니까 36만 원. 자, 여기 4만 원이 옵니다. 그래서 20만 원, 12만 원, 4만 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일단 1차 배부, 2차 배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36만 원과 20만 원 중에 이미 12만 원, 4만 원 요건 다 넘어갔고요. 요거는 아직 제조 부문으로 안 넘어간 거죠.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거죠. 제조 부문에 안 넘어간 나머지입니다. 요 4만 원, 4만 원 요거를 마지막으로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 우선 요 4만 원부터 자, 수선 부문은 자, 요거 수선 공급 시간 50대 30이죠.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두 개 합치면 80분의 50. 자, 그러면 얼마예요? 수선 부문 요거 25,000원. 그 다음 80분의 30. 그러면 15,000원 이렇게 넘겨주고요. 자, 요 4만 원. 요거는 전력 부문입니다. 300과 100이죠.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400분의 300.
자, 조립 부문은 300이니까 4분의 3, 4만 원에 4분의 3, 3만 원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00이죠. 자, 4분의 1 그러면 10,000원. 해서 얘들도 자, 수선 부문 요거죠. 요거 넘어갔고요. 요 4만 원은 여기 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넘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문제에서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수선 부분 36만 원 중에서 절단 부문으로 넘어간 거. 자, 수선 부문 요거 한 번 넘어갔고 2번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넘어간 게 12만 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에서 넘어온 거를 또 넘겼습니다. 15,000원 넘어가서 두 개 합치면 13만 5천 원이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상호배우법이 제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긴 하죠. 대신에 제일 정확하다는 거. 자, 그럼 시험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처럼 표를 그려서 언제 전산회계 시험에서 그렇게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표를 나는 작성을 언제 하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자, 시험 문제 이론 시험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만 맞춰서 한번 예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자, 257페이지에 있는 이론 문제 4개. 1번 다음 보조 부문이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뭐였죠? 맨 마지막에 아까 상호배우법. 계산 방법이 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배부법. 순서대로 나열한 것. 상호배우법, 직접배우법.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직접배부법이 가장 간단하다. 예스. 상호배부법이 아까 마지막 세 번째 했던 가장 복잡하다. 맞죠?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 원가 계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거 맞죠? 배부를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요.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죠.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보조 부문끼리도 주죠. 자, 얘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호배우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을 모두 고려하는 것 맞죠?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다. 맞죠? 단계배우법은 보조 부문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우법보다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순서 잘 정해야 됩니다. 적은 것부터 뭐 일정 기준은 없지만 자, 직접 배우법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도 고려하 1차적으로 배분 후 이거 뭐예요? 단계 배우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보조 부문 간에 일체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가 배부는 인과관계에 따라 아까 배부 기준 있죠? 건물은 뭐 대부분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노무비는 뭐예요? 간접 노무비는 사람 숫자, 수선비는 수선 횟수 그런 자, 합리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다음 중 보조 부문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옳은 것입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이 자가 용역을 고려 안 하죠.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맞죠?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가 되고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보조 부문 중에서 다 총액 중에 일부만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게 맞고요. 상호배우법은 보조 부문과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거 지금 옳은 것 자체가 얘네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막 보기로 해놨어요. 고려하죠. 완전히 고려합니다. 이 말도 틀렸고 그래서 정확한 건 단계배부법은 보조 부문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까 나왔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한번 종합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자, 이 문제 다 풀겠습니다. 15문제인데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자, 1번. 1번은 지난 시간에 앞단원에서
끌어다가 미리 했고요. 2번부터. 다음 중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이 아닌 것. 단계, 상호, 직접. 아까 요거 3개만 공부했죠? 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단계 배부법. 예, 바로 답 나옵니다. 3번. 자, 4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원가 방식이 아닌 것. 직접, 단계, 상호. 예, 1번 정답. 자,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이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및 단계 배분법이 3가지를 서로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정확한 거는 상호 배분법 맞죠? 가장 정확성이 부족한 계산 방법은 아니죠. 직접 배부법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 일단 나왔고요. 배부 순서가 중요한 계산 방법은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 가장 간단한 건 직접 배부법. 배부법, 배분법 뭐 2가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부문 공통비인 건물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 배부 기준 가장 적합한 것 면적 어디 있어요? 예, 2번 바로 나오죠.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주식회사 대한상사는 2009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유지와 기업 전 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 한다. 이 기업은 기업 본사 부서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 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 한다.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각 본사와 지사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거 각 부서별로 나눠줄 때 사람 숫자, 머리 숫자 어디 있나? 예. 종업원 수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문만 길어요. 간단한 거 가지고. 자, 그 다음 8번. 자,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조 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죠.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조 부문이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가 됩니다. 자기만 빼고 나머지 다 주는 겁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요 계산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와도 앞에 예제 문제는 우리가 다 표를 풀었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한 번 나와서 한 번. 자, 주식회사 세워는 AB 제조부문. AB, 얘가 제조부문이에요. 문제 잘 봐야 됩니다. XY 보조부문, XY가 보조부문.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저 예제 문제는 요 보조부문이 다 오른쪽에 있었지만. 자, 각 부문이 용역수수 관계와 제조간접비 발생 원가가 이렇게 돼 있고, 자, 무슨 법? 직접 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 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자, 요거 2개입니다. 요거를 제조부문으로 배부한다면, 자, 비제조부문이 여기에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현재는 20만 원 있는데 직접 배부법으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고 나면 추가로 온 거 더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 X의 보조부문은 15만 원인데, 자, X 제공 횟수 200회, 300회, 700회인데, 직접 배부법이니까 보조부문끼리는 안 하죠. 자, 2개 합치면 1000이에요. 그러면 X 15만 원은, 자, 곱하기 2개 합친 거 1000분의, 자, A 부문은 300회예요. 그러면 1000분의 3.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왔냐? 자, 45,000원. 5,0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분의 700입니다. 700. 그러면 곱하기 하면 105,000원.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Y 보조부문 25만 원을 배부해 주겠습니다. 25만 원 곱하기, 자, 보조부문끼리는 안 하죠. 직접 배부법은 요거와 요거 A, B 2개 합치면 2000이죠. 2000분의, 자, A 제조부문은 500. 자, 그러면 25만 원 곱하기 2000분의 500 하면 62,500원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 적어주겠습니다. 62,500. 자, 그 다음, 자, 밑에다가 25만 원 곱하기 2개 합쳐서 2000분의 1500.
자, 곱해주면 얼마예요? 18만 7,500원. 18만 7,500원. 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면 비제조 부문, 비제조 부문에 보낸 금액, 자, 제조부문이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20만 원 있던 거에 10만 5천 원, 18만 7천 원. 요거 3개를 더해줘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총 49만 2,500원. 49만, 예, 여기 3번 있습니다. 자, 20, 30, 40, 예, 9만 2,500원. 자,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이 보조 부문 간의 배열 방법 중 정확도가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배열한 것. 제일 정확도가 높은 거 뭐? 상호 배부법.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직접. 예. 3번이 정답이 딱 나오죠. 눈에. 이런 거는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 다른 거. 직접, 단계, 상호. 얘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한 거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앞에서 이미 풀었던 거고 13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는 경우 보조부문이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관계를 고려한다. 단계는 한쪽만, 얘는 완전히. 자, 어쨌거나 고려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비 총액은 모두 제조부문에 배부된다. 자, 이거 앞에 표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단계배부법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하든 상호배부법 어느 거 먼저 하든 밑에 총 제조간접비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제조부문별로 보조부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총이익도 달라진다? 아니, 제조간접비 전체가 바뀌지 않는데 총이익도 안 바뀌어요. 부서별로 다르다 뿐이지. 요게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고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맞죠. 계산이 정확성은 직접 배부법 단계 어디가 제일 높아요? 얘네들 순서 바꿨죠.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A사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자, 힌트 건물 관리하고 있다. 경비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 및 건물 전체 경비를 맡고 있다. 건물 전체의 경비 업무 수수료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큰 건물에 보면 각 부서별로 경비 아저씨들이 밤에 후레쉬 들고 막 돌아다니죠. 자, 건물 면적이 넓을수록 경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순찰 도는 시간이. 그러면 그 큰, 자, 건물 한 층 전체를 쓰고 있다. 근데 다른 회사는 일부분만 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 수수료가 다르죠. 뭘 기준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경비 업무는.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부문별 원가 계산 다 끝났습니다. 시험 100%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고 나니까 아시겠죠? 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품별 원가 계산.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개별 원가 계산, 뭐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